2007년 아이폰이 나왔을 때 휴대전화 업체 노키아는 4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노키아는 휴대전화를 매각을 하죠. 그리고 필립만 고집했던 코닥은 디지털 전환에 실패합니다. 최근 기업의 화두는 어떻게 트렌드와 빠른 변화 속에서 이 조직과 사람들이 변화를 수용하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CEO와 또 C-레벨 분들을 만나다 보면 결국에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변화들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변화 적응력이 중요한데요. 이 변화 수용력, 적응력이 뛰어난 조직이라고 한다면 루틴한 일이 아닌 갑작스러운 변화에 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챗GPT를 통해서 변화 수용력이 꼭 필요한 조직을 꼽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였습니다. 중증 외상센터처럼 응급 의료 조직이죠.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 얼마나 재빠르게 또 분업하고 업무 분장해서 환자를 치료할 것인가. 두 번째는 특수부대 조직이겠죠. 리더가 전투를 할 때 빨리 의사결정을 하는 것. 세 번째는 금융과 투자 조직일 겁니다. 초단위 시장에서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증 외상센터의 백강혁 교수팀은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냅니다. 산악사고가 있었고요.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고 또 해외에서 총격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다른 과와 협진하고 변화 수용력이 뛰어나죠. 이 중증 외상센터의 역동적인 조직들을 통해서 우리 조직도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핵심은 리더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에 따라서 이 구성원들의 변화 적응력, 수용력이 커지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했기 때문에 이 변화 수용력이 뛰어난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핵심 인재를 충원했기 때문입니다. 양재원 선생을 스카우트했죠. 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너는 늘 달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환자의 진심인 태도와 마음을 읽었다는 것이죠. 또 장미 간호사라든가 마취과 선생들을 섭외를 통해서 정말 환자의 진심인 드림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역동적인 조직으로 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과를 설득하거나 다른 의사들과 협업할 때도 코어 팀이 단단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동적인 조직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신속한 의사 결정입니다. 응급수술 상황에서는 특히 어떤 목적 지향적인 상황에서는 리더가 우왕좌왕하면 안 되고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백강혁 교수는 본인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역동적인 조직, 변화 수용력이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죠. 특히 대형 사고 시에는 3개의 수술팀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백강혁 교수가 정확한 업무 분담을 하죠. 그리고 양재원 선생도 집도의로 대비를 시켜줍니다. 마지막은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Psychological Safety.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성공한 팀의 DNA를 봤더니 심리적인 안정감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무시받지 않고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이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리더를 믿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그때 상황들을 보죠. 이 마취과 선생과 장미 간호사라든가 양재원 선생과 싸움이 있을 때 백강혁 교수가 얘기합니다. 싸움은 나의 몫이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역동적인 조직, 즉 구성원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변화들이 있을 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줘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이죠.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LMX라고 해서 리더 멤버스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그 관계성이죠. 고품질의 관계성, 신뢰가 형성이 되고요. 그것은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 긍정적 심리자본,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적응 수행, 그러니까 변화를 수용하는 구성원들의 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가 역동적인 조직,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